화물선 한 척이 항구를 떠나 대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창에는 폭발물도 독극물도 실려 있지 않죠. 그저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쌀 수천 톤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쌀이 TNT 화약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수많은 화물선들이 폭발 사고가 아니라 곡물 화물 때문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거든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밀, 옥수수, 보리. 해운 업계에서는 이런 화물들을 그레인 카고라고 따로 분류하죠. 왜 따로 분류할까요? 겉보기엔 정말 무해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곡물들이 움직이는 배 위에 실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곡물의 특성에 있습니다. 모래성 만들어 보신 적 있죠? 모래를 쌓으면 저절로 경사가 생기는데 곡물도 똑같아요. 처음엔 평평하게 쌓여 있다가도 배가 조금만 흔들리면 우르르 한쪽으로 쏠립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건 배에게 일상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 수천 톤의 곡물이 한꺼번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배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고 배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물과의 차이입니다. 물탱크는 배가 반대로 기울면 물도 다시 반대편으로 흐르잖아요. 곡물은 다릅니다. 한번 쏠리면 그대로 박혀버려요. 균형이 영구적으로 깨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배가 10도만 기울어도 사람은 똑바로 서 있기 힘듭니다. 식탁 위에 컵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고정되지 않은 의자들이 한쪽으로 쏠리죠. 선원들은 벽을 잡고 걸어야 해요. 15도가 넘어가면요, 걷는 게 아니라 매달려야 합니다. 복도가 경사로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몸이 계속 아래로 미끄러지려고 하거든요. 20도쯤 되면 이미 재난 상황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게 한쪽으로 쓸려 내려가요. 침대, 책상, 장비들, 사람까지. 갑판에서 일하던 선원이 바다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수천 톤의 곡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배는 이런 각도로 기울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더 기울어지다가 뒤집혀요. 그럼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뭘까요? 선창을 곡물로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겁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곡물이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요. 물탱크는 실제로 이렇게 해결하죠. 하지만 곡물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기 때문이에요. 배가 항해하면서 생기는 진동 때문에 알갱이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더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그러면 위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아무리 꽉꽉 눌러 담아도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 수천 톤의 곡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화물인데 실제 사고 기록을 찾아보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곡물 이동으로 인한 침몰 사고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1957년이었습니다. 7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죠. 그 사이에 수만 척의 곡물선들이 바다를 누볐을 텐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천 톤짜리 폭탄을 싣고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난다고요? 뭔가 있는 겁니다. 해운업계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곡물이 움직이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배 자체를 훨씬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일반 배보다 복원력을 2배 이상 확보합니다. 배가 기울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극대로 높이는 거죠. 마치 오뚜기처럼요. 거기에 더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곡물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배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아예 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그런데 만약 이 규정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1957년 이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계산 없이 그냥 곡물을 실었어요. 선장의 경험과 감에 의존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한 해 중에 갑자기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선창을 열어봤을 때는 이미 늦어요. 수천 톤의 곡물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고 배는 계속 기울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조 신호를 보낼 시간조차 없을 수 있어요. 배가 뒤집히는 건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지금 이 규정을 무시하고 곡물을 싣는 배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복원력 계산도 안 하고 최대 적재량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폭풍을 만나는 순간 그 배는 사라집니다. 선박 설계도 바뀌었습니다. 선창의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깎아내서
곡물이 쏠려도 덜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칸막이를 쳐서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걸 막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70년 가까이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곡물선에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훈증가스예요. 곡물을 보관할 때 해충을 죽이기 위해 독한 가스를 뿌리는데 환기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면 질식합니다. 아니면 곡물 자체가 산소를 소모해서 선창 안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선원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물 규정은 과한 거 아니냐고요. 사고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냐고. 지금 당장 죽어나가는 훈증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곡물 이동 사고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규정을 없앤다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쌀이 다시 배를 가라앉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무서운 건 쌀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척의 곡물선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각각 수만 톤의 곡물을 싣고 파도에 흔들리면서요. 그 곡물들은 여전히 한쪽으로 쏠리고 싶어 합니다. 배는 여전히 기울고 싶어 하고요.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만든 규정이 그걸 막고 있을 뿐입니다. 복원력 계산, 각도 제한, 선박 설계,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배가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제거한 게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험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수천 톤짜리 폭탄을 안고 항해하는 건데 그냥 폭발하지 않게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잊습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곡물선만의 이야기일까요? 당신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보세요. 50층 높이에 매달려 있는 철제 상자예요. 케이블 하나만 끊어지면 그대로 추락하죠. 하지만 사고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 탑니다.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수만 미터 상공에 떠 있는 금속 덩어리예요. 엔진 하나만 고장나도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잠을 자죠. 원자력 발전소는요, 통제된 핵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전기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사고가 없는 게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느끼는 위험일까요? 실제로는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의 선원이 계산을 잘못하거나 한 척의 배가 규정을 무시하거나 한 번의 폭풍이 예상보다 세게 불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엘리베이터 케이블도 정기검사를 빠뜨리면 끊어질 수 있어요. 비행기 엔진도 정비를 소홀히 하면 고장나고요. 원전도 매뉴얼 하나를 무시하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안전은 사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위험을 알고 있고 계산했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제가 완벽할 때만 안전한 겁니다. 바다는 언제나 생각보다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쌀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체계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억누르고 있는 다른 위험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